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 연구실 서성환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논문의 제목은 Contrastive Masked Autoencoders are Stronger Vision Learners라는 논문이고요. 우선 이제 논문의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최근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MIM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이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연구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마스크 도트 엔코더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풋의 75%, 네, 마스킹 패치, 75%에 해당하는 패치에 마스킹을 취한 다음에 비저블 패치만 가지고 인코더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비저블 패치랑 그 마스크 토큰을 함께 사용을 해서 디코딩을 해서 전체 이미지를 복원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비저블 패치만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간중간 마스크된 패치가 들어올 수 있냐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지셔닝 인코딩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원이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하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더라라는 이제 마스크 도트 코더 연구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제가 또 이제 연구실 홈페이지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에 보시면 마스크드 샵 네트워크라는 연구도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연구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자들이 본 연구를 진행한 저자들이 말을 하기로는 이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들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 MIM 같은 경우에는 리프레젠테이션을 구분할 수 있는 디스크리미너티브 파워가 좀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같은 경우에는 MI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프런트 뷰에 대한 학습을 전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스크드 샵 네트워크에서 진행을 했던 게 이 디프런트 뷰에 대한 연구였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앵커 뷰와 타겟 뷰를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함께 학습을 했더니 성능이 올라가더라. 라는 건데 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샵 네트워크를 통해서 디프런트 뷰를 고려를 했었다면 마스크드 지금 본 이제 영상의 주제가 되고 있는 컨트라스티브 마스크드 오토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이 디프런트 뷰를 학습을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마스크드 오토엔코더 같이 이제 MIM 같은 경우에는 인풋 이미지의 토큰들 사이의 관계만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드 오토엔코더를 다시 한번 구조를 살펴보시면 이제 뭐 비주얼 패치랑 마스크 패치가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비주얼 패치는 놔두고 마스크 패치에 대한 이제 복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패치들 사이의 릴레이션은 충분히 학습이 되겠지만 논문의 저자들의 주장처럼 디프런트 뷰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강점으로 가지고 가는 디스크리미너티브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는 MIM이 강점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이 네,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은 이를 보완을 한다면 보다 강력한 비전 러너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굉장히 간략하게만 뭐 다들 잘 아실 테지만 네,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이제 특징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강제가 되는데 뭐 컨트라스티브 러닝, 트리플 렐로스 이런 것들이 쭉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어 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트리플 렐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일환이라고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트리플을 구성을 해서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계산을 하는 이제 로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이미지를 앵커 이미지라고 부르게 되고, 두 번째 이미지를 파지티브 샘플, 세 번째 이미지를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앵커와 클래스가 같거나 디프런트 뷰를 가지는 이제 이미지를 그 파지티브 샘플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앵커 이미지와 서로 다른 클래스를 가지는 걸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양이 이미지긴 한데 서로 다른 두 종류가 다른 이제 고양이 이미지는 포지티브 샘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아지 클래스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플을 구성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 상에서 앵커와 포지티브 샘플의 위치를 리프레젠테이션 벡터 위치를 가깝게 강제를 시키고요. 이 앵커와 네거티브 샘플의 리프레젠테이션 벡터의 위치를 멀리 떨어뜨림으로써 리프레젠테이션의 디스크리미너티브 파워를 강제를 하는 방법을 컨트라스티브 로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컨트라스티브 마스크드 오토엔코더라고 불리고 있는데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마스크드 오토엔코더에 함께 사용을 하겠다라는 연구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브랜치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마스크드 뷰가 들어가서 뭐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는 그 아키텍처가 하나가 있고요. 픽셀 시프티드 뷰라는 게 들어가서 타겟 인코더, 디코더 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계산을 하는 부분이 한 파트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요 노란색, 주황색 파트만 따로 떼어 놓고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도튼 코드와 정확히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초록색 파트 같은 경우에는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본 논문의 저자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붙인 모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컨트라스티브 마스크 도트 엔코더 저자들이 CMA라고 부르고 있는 어, 모델의 이제 어큐러시를 살펴보시면 피겨 2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미지넷 1K의 타번 어큐러시 그 분류 성능이죠.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보시게 되면 뭐 다른 MA나 모코나 뭐 네, 그 알봇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성능이 월등하게 좋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에폭을 뭐 800이나 1600이나 이 MA의 기준이라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도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드 인코더를 먼저 보시면 이 윗부분에 주황색 파트가 될 것 같은데 마스크드 오토엔코더와 유일하게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이미지를 다 넣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외를 하면 이제 패치를 따로 패치화를 하고 마스킹을 하고 비저블 패치만 가지고 뭐 온라인 코더를 사용을 해서 비저블 패치와 마스크 패치 함께 사용을 해서 픽셀 디코더를 뽑아내고 여기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계산을 하고요.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마스크 도튼 코더와 동일하죠. 근데 이제 온라인 인코더의 결과에서 피처 디코더라는 걸 통해서 뭐 어떤 이제 피처 벡터를 하나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피처 벡터를 생성을 해서 이 피처 벡터와 한 이미지 내부에서 픽셀 시프티드 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또 타겟팅 코더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타겟팅 코더에 이제 벡터가 나오게 되면 이거를 리니어 프로젝션 한번 시켜서 나온 요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함께 사용을 해서 네, 모델을 학습을 진행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파트씩 살펴보실 텐데 논문에서는 세 파트로 나눠서 모델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파트는 온라인 코더, 두 번째 파트는 타겟팅 코더, 그리고 세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기가 살짝 잘못되어 있는데 피처 디코더와 픽셀 디코더를 함께 묶은 그 온라인 디코더라고 표현을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파트는 피처 디코더만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피처 디코더와 픽셀 디코더를 함께 나타내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온라인 인코더를 먼저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전체를 다 넣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전체에서 특정 사이즈로 크롭된 영역에 대해서 비주얼 패치와 마스크드 패치를 나눈 다음에 온라인 인코더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고 아웃풋을 뽑아내고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그 인풋 이미지에서 크롭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스킹을 취하게 되는데 마스킹 취한 부분은 온라인 코더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요. 비저블 패치만 사용을 하고 모델 구조 자체는 역시나 마스크 도트 코더와 마찬가지로 비전 트랜스포머 VI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성능 평가를 할 때는 이러한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목적으로 온라인 인코더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타겟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나 이미지 전체를 다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픽셀 시프티드 뷰를 통해서 뭐 같은 이제 그 온라인 인코더에서 사용을 했던 거와 같은 사이즈의 서로 다른 이제 위치의 영역을 네, 한 이미지 내에서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픽셀 패치를 네,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비저블 패치와 마스크드 패치를 나누지 않고 전체 패치를 다 사용을 합니다. 다 사용을 해서 타겟 인코더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위해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붙은 이 모듈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같은 경우에 MIM들이 논문의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 디스크리미너티브 파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를 위해서 네, 이 모듈을 사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타겟 인코더의 파라미터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통해서 백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그 프리트레인 이미지 프리트레인 모델에서 최근 사용을 하고 있는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을 합니다. EMA를 사용을 해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요 온라인 인코더의 파라미터들을 웨이트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요 가지고 오는 포션 자체는 타우로 지정이 되게 되고요. 세타가 타겟 인코더라고 했을 때 네, 요 델타를 그 온라인 인코더의 파라미터라고 한다면 온라인 인코더 파라미터의 뭐 대략 0.99, 뭐 0.95 이렇게 굉장히 큰 값을 보통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뭐 0.05, 0.01과 같이 굉장히 작은 그 포션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타겟 인코더의 웨이트들을 사용을 유지를 해서 이렇게 이제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서 t 플러스 1 타임의 네,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요 EMA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 디코더를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픽셀 디코더와 피처 디코더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픽셀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스크드 패치를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저블 패치, 언마스크드 패치 같은 경우에는 복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오게 되고요. 마스크드 패치만 복원을 진행을 하도록 네, 모델이 학습이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네, 구성이 되게 됩니다.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요 최대한 마스크드 패치를 잘 맞출수록 이게 0에 수렴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스크드 패치를 복원을 하는, 네, 집중을 하는 게 이제 픽셀 디코더가 되겠고요. 피처 디코더라는 게 이제 마스크드 오톤 코더와 비교를 했을 때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 될 텐데, 요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라이제이션 네, 시키기 위해서 네, 이렇게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피처 디코더를 거친 요 벡터와 여기 이제 앞에서 보셨던 픽셀 시프티드 뷰가 들어가서 타겟팅 코더에서 나온 아웃풋을 프로젝션 헤드라고 해서 뭐 리니어 레이어가 될 텐데, 리니어 레이어를 거친 이 벡터가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통해서 서로 가깝게 위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로스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갔을 때 서로 다른 디프런트 뷰를 통해서 이제 디프런트 뷰의
첫 번째 뷰가 그 온라인 인코더에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뷰가 타겟 인코더에 들어가게 돼서 타겟 인코더는 비주얼 패치와 마스크드 패치를 나누지 않고 전체 패치를 다 사용을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요. 온라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패치와 마스크 패치가 분리가 돼서 비주얼 패치만 가지고 인코딩을 진행을 하고 그 포지셔닝 인코딩을 통해서 이제 비주얼 패치와 마스크드 패치를 다시 한번 이제 제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어, 나열을 한 다음에 마스크드 패치를 복원을 하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계산을 하는 픽셀 디코더를 거치게 되고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위해서는 피처 디코더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네, 요거는 포지티브 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티플레 로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지티브 페어가 될 텐데 요걸 통해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계산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피처 디코더를 위해서는 논문의 저자들이 말을 하기로는 그 네, 디프런트 뷰를 위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MIM에서는 요 랜덤 크롭과 호리젠탈 플립과 같은 방식은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요 시프티드 뷰, 그 픽셀 시프티드 뷰에서는 모든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다 사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이미지를 가지고 랜덤 크롭, 호리젠탈 플립, 컬러 지터링, 가우시안 블러를 사용을 했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니까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이미지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비전 어그멘테이션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한 번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탑1 어큐러시 가장 대표적인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되겠죠. 이제 분류를 했을 때 사실상 MA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을 함께 비교를 하지 않은 것은 약간 좀, 어, 네,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스크드 샵 네트워크처럼 MA를 발전시킨 논문들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실험이 부족한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이미지 프리트레인 그 셀프 슈퍼바이스드 프리트레인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제안을 하고 있는 CMA 같은 CMA가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은 확인을 그래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800의 폭이랑 1600의 폭을 네, 중점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고요. 뭐 한 1%포인트 정도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끝부분에 스타 표시가 있는 거는 앞에서 여기 네, 앞에서 이렇게 패치화해서 모델에 넣을 때 이거 VIT 논문을 구현한 그 코드랑 깃허브랑 그 레딧 커뮤니티에서 한번 이제 그 말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VIT에 이제 패치를 넣을 때 리니어 레이어를 거치는 거랑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는 게 성능이 다르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쳤을 때 성능이 조금 더 좋다라고 네, 나와 있는 그 이제 레포랑 이제 커뮤니티 글들이 좀 있었는데 저자들이 그걸 따로 실험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이 붙어 있는 게 컨볼루션을 거친 앞에 컨브 붙은 이유도 그거고요. 그래서 콤보를 거친 거고, 그러니까 VIT 인풋으로 넣을 때 이제 그 이미지를 네, 컨브 인풋으로 넣는 임베딩을 할 때 리니어 레이어를 거치나 컨브 레이어를 거치나 이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MA의 컨브 레이어를 거칠 때 성능이 또 한 0.6%포인트 오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 테이블이 시멘틱 시그멘테이션에 대한 그
결과고요. 오른쪽이 코코에 대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에 대한 모델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CMA가 성능이 가장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MA에 비해서는 여기선 성능이 좀 많이 좋았는데, 아이봇에 비해서는 뭐 거의 뭐 성능 차이가 없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그 컴브 레이어를 거쳐 사용을 하는 경우에 MIOU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성능이 앞에서 요 이미지 분류에 비해서는 성능 향상이 더 많았다라고 이제 논문에는 리포팅이 되어 있고요. MS 코코에 대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도 역시나 뭐 좀 MA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성능 향상이 있었고, 네, 그, 네, 프레임워크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마스크 RCNN 사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이제 다운스트리임 태스크에서 비전에선 항상 이제 이미지넷 타버너 크러쉬랑 뭐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코코에 대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뭐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다 진행을 하는데, 요 이제 MA랑 비교를 했을 때는 모든 경우에 성능이 다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큰 성능 향상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오브젝트 디텍션 뭐 이런 데서는 0.1, 뭐 0.0 몇까지 또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겼다라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 리포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에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어큐러시 기준으로 베이스라인만 사용을 한 경우에는 82.9가 나오는데, 여기에 컨트라스티브 러닝만 추가를 해도 역시나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픽셀 시프팅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미지 한 장에서 여기저기 이제 좀 여러 부분을 크롭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여기에 피처 디코더를 추가를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온라인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이제 디코딩을 해서 그 두 벡터를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성능이 조금 더 올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랜덤 크롭,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랜덤 크롭과 컬러 어그멘테이션, 컬러 지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두 부분, 그리고 픽셀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픽셀 시프팅 어그멘테이션이 되는 거고요. 요 여부에 따라서 어크러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을 때도 일단 픽셀 시프트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컬러 어그멘테이션도 역시나 효과를 주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피처 디코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웨이트를 얼마나 쉐어를 하는지에 대한 뭐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넘버 오브 블럭스를 0에서 네, 그 이제 웨이트 쉐어를 하지 않고 블럭을 0개 사용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피처 디코더를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어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83.6 위에서 나와 있는 83.6이 되는데, 블럭을 두 개를 사용을 하고 그 VIT의 블럭을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쉐어 웨이트를 했을 때는 이제 성능이 83.4로 오히려 안 좋고, 쉐어 웨이트를 하지 않았을 때는 83.8로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블럭을 4개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 웨이트를 쉐어를 하면 오히려 성능이 좀 떨어지고, 쉐어하지 않는 경우에는 블럭을 두 개를 사용을 할 때랑 성능이 같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로스에 대한 웨이트를 얼마나 줄지, 요 앞에 이제 저희 로스 두 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로스 두 개를 사용을 하면 람다 텀을 통해서 이제 로스의 각 웨이트를 주게 되는데, 그 웨이트에 대한 거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어큐러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스크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데, 마스크 도트 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75%를 사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5%를 사용을 해봤던 것 같고요. 여기서는 오히려 마스크 레이쇼를 굉장히 이제 타겟 인코더에 대해서죠.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인코더와 타겟 인코더 두 개가 있는데, 온라인 엔코더에서는 큰 비율로, 마스크 도트 엔코더와 마찬가지로 큰 비율로 마스킹 레이쇼를 주는 게 좋은 거고, 타겟 인코더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0.75로 크게 주는 게 좋지 못하고 0으로 줬을 때 가장 좋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타겟 인코더를 학습을 할 때는 마스크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비저블 패치만 있는 상황에서 모델링을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MA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파인 튜닝을 할 때 전체 블럭을 다 고정을 시켜놓고 마지막 레이어에서 리니어 프로빙을 했을 때도 역시나 CMA, 제한을 하는 CMA가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블럭 가장 이제 마지막에 있는 끝 블럭만 이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성능 격차가 줄어들긴 하는데 첫 번째 마지막 한 블럭, 두 블럭, 네 블럭, 여덟 블럭, 12블럭 이렇게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떠한 이제 형태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해도 우위를 항상 가지고 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모델 사이즈를 변경을 해봐도 역시나 CMA가 MA보다 항상 더 좋은 어큐러시를 보이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비교가 사실상 MA와 좀 직접적으로 되고 있고 MA가 메인 타겟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담지 못한 이제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마스크 도트 코더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함께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보인 또 다른 연구 방향을 연 연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이후로도 역시나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마스크 도트 인코더를 어떻게든 섞어 보려는 연구들이 또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 분야를 팔로잉 하는 것도 좋은 이제 연구 흐름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